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어제 이제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환영식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외교 일정을 소화를 했는데 동남아 3국 순방 이후 13일 만이고 국내 일정으로는 이제 지난달 마포대교 차지 이제 한 달 만입니다. 그러나 직전 이제 유난 면담에서 대통령이 활동을 좀 자제하겠다고 한 지 또 3일 만입니다. 뭐 대통령실은 상대국의 정상이 영부인을 동행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느냐. 뭐 이것도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그렇다 치고 어제 이제 그 두 건의 김 여사 관련 그 얘기가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탁현민 전 문재인 정부 의전비서관 이 얘기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으로부터 1년 전쯤 한번 만나고 싶어 한다 이런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진행자가 왜 연락했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뻔하지 않냐, 나를 좋아했을 리는 없고 대통령실 의전 문제라든가 뭔가 같이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했다. 그래서 생각이 없다. 이게 단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실은 직후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이제 또 폭로가 나왔는데 2022년 7월 초 이제 윤핵관 대립이 정점에 달했을 때 김건희 여사 측에서 대표님 힘드시죠? 라면서 권성동을 제거해 드릴 테니 타협하시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당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 의혹으로 이제 코너에 몰렸을 무렵인데 이 대표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와는 뭐 가장 잘 통했다. 그런데 권성동을 제거해 주겠다고 해서 난 장제원을 제일 싫어한다. 어떻게 이렇게 하냐면 이제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이제 오지랖이 넓은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좀 답답하긴 한데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뭐 탁현민과의 통화도 그 김건희 여사가 직접 했다는 건 아니니까 누가 껴가지고 뭐 말을 어떻게 했길래 탁현민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가 코너로 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말을 얻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이준석 의원도 마찬가지로 뭐 그 김건희 여사하고 정말 뭐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뭐 녹취를 평소에 하고 있으니 그런 내용으로 녹취가 된 걸 한번 공개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런 내용으로 그 장제원 의원하고 이렇게 권성동 의원하고 약간 이간을 한다고 할까? 분란을 만드는 게 뭐 이런 적절한 뭐 정치 수법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제 어디까지 나올지가 이게 확정이 안 되는 게 그게 일종의 리스크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다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는 거면 이게 그 다음 단계를 잘 설정해 나가는 문제를 쉽게 그래도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좀 지나면 뭐 김대남 문제 나왔다가 좀 지나면 명태균 문제 나왔다가 좀 지나면 또 이준석이나 탁현민 문제 나왔다가 다음에 뭐가 나올지가 좀 미지수인 게 그게 정무적인 대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을 그런 참모 쪽에 발생시키는 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네. 조금 좀 내용을 정정을 해드리면 아까 권성동 의원하고 잘 통했다라고 했는데 정확한 의미는 4인방이 있었잖아요. 뭐 윤한홍, 이철규, 권성동, 장제원 이 4명 중에서 다 안 통했는데 그나마 좀 통했다 이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저는 아까 이종호 평론가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법적으로 결론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뭐 무혐의였나요? 불기소. 그 다음에 또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무혐의 이렇게 나왔지만 법적이 해결됐다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해결이 됐다고 판단된다면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봐, 해결됐잖아. 근데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약한 연결고리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 김건희 여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탁현민도 등장하고 이준석도 등장하고 끊임없이 등장할 겁니다. 이미 명태균, 뭐 김대남 또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겠죠. 그 중에서는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에 가까운 것도 있고 거짓에 가까운 것도 있고 완전 거짓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 지금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데이터상으로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 특검법도 저는 약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검법을 한동훈 대표가 받아들이려면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일해요. 30%로. 만약에 지금 민주당에서 밀고 있는 특검법에 대해서 물론 특검법 따로 물어본 조사 결과는 다릅니다만 민주당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힘이 실린다면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50%, 55%, 60%까지 더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또 검사 탄핵 잘했다고 생각한다면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55%더 올라가고 그건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 또 한동훈 대표도 못마땅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도 아니야. 그러면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스스로도 그렇고 용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 아직 11월 10일이 임기 절반이거든요. 임기 절반도 안 됐어요. 이대로 가면 윤 대통령도 안 되고 김건희 여사도 안 되고 대한민국도 안 됩니다. 저는 이 보도가 사실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나왔는데 대통령실 해명이 정직했던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예. 명태균 관련해서도 뭐 해명이 나왔는데 바로 반박당했죠. 팩트가.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평소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유추해 보건데 이 뭐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탁현민 행정관 갑자기 나와서 이런 뭐 거짓말 할 이유가 없고 일단 이런 거짓말을 그러다가 뭐 서울의 소리라든가 이런데 김건희 여사가 막 전화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 진영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호기심이 있으면은 하는 그 행동 양태를 보였던 걸 생각해 보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이거 의원의 폭로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이거는 폭로가 아니거든요. 뭐냐면 이준석 의원이 그 언론사 기자랑 했던 사적 대화를 언론사 기자가 사실은 그 스크립트로 만들어서 한 거라 엄밀히 말하면 이준석 의원이 폭로한 게 아니잖아요. 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그냥 보도가 된 거라서 이것도 신빙성이 전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률적으로 뭐가 문제냐 하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치적으로는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오고 뭐 윤석열 정권이나 대통령실이나 이런 게 리스크를 쌓아갈 텐데 이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이 그런데다가 뭐 여당 쪽에서는 이 해소할 수 있는 본질적인 게 아닌 특별감찰관 이런 걸로 싸우고 있고 저는 지금 엄청난 수렁에 빠져들고 있고 지금 빠져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이쯤 되면 김건희 여사로부터 전화 한 번 못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좀 서운하지 않을까. 네. 여의도에서 그랬더니 내가 뭘 평론도 하고 뭐 여론조사도 하고 뭐 컨설팅도 하는데 왜 나한테는 전화 안 왔지? 이 생각 다 하실 것 같아요. 정말로 문어발급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이게 윤 대통령을 위해서 뭐 옆에서 보조하는 정도의 역할 이 정도에 머물렀다면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논란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선을 넘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거고 온 국민이 지금 비밀 아닌 비밀 아니겠습니까? 김 여사의 여러 가지 행보와 관련해서. 그런데 갑자기 또 어제 뉴스 보고 놀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또 모습을 드러내서 용산랜드가 지금 따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하고는 별개의 딴 나라로 용산랜드가 있고 그 안에 계신 두 분은 지금 아무 문제 없어. 내지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나 법적인 문제될 만한 거 지금 다 의혹 검찰 수사 결과 다 무혐의로 다 불기소로 결정됐는데 왜 이렇게 난리지?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해봅니다. 네, 댓글에 참 가지가지 하고 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자, 김건희가 누군가? 양정철, 박영선, 진중권까지 연락하는 사람인데 사실이겠지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3일 만에 너무 빠르다. 공식 행사는 나오더라도 제발 모든 면에서 자제하며 자중하세요 이런 의견이 있고요. 앞으로 나올 이준석 자료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도 많은 비밀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분명히 좀 짚어드릴 것은 탁현민 또 이준석 이 두 분 발언은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연락 왔다는 건 아니고 김건희 여사 측, 그러니까 측근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요즘 이야기하는 뭐 8인에 해당되는 건지
그와 다른 분들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거는 외교 관계에서는 영부인이 활동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외교 관계 상대 국가 원수 영부인이 동석을 하는데 동참을 하는데 우리는 뭐 이런 뭐 국제적인 아니 국내적인 뭐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우리나라 영부인이 그걸 동석을 안 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국가적인 망신입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싸우는 거는 싸우되 적어도 이제 외교 행사나 이런 행사에서 영부인이 참석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행사 물론 이제 뭐 앞으로 뭐 줄여 나간다고 하지만 최소한 영부인이 관례적으로 해왔던 최소한 정도는 해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황기 대변인 네. 댓글 중에 이준석 의원의 그 발언은 본인 리스크 물타기용 아닌가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명태균 씨하고 관련된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준석 의원은 그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본인 난처할 거예요. 이건 기자가 그냥 뿌린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정치적 전략을 갖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근데 기자한테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기자들은 친했대요. 친했다. 엄청 가까운 관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 기자도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안 되거든요. 취재를 할 때 비보도용으로 얘기 사적 대화 내용을 그러니까 말을 스크립트해가지고. 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야, 근데 기자들이 이거 듣고만 기사 쓰지 않겠다 이런 말을 저는 믿는 게 사실 그런 정신이 바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